오늘은 원효로 일가 재개발 제곡남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로도 구역 지정을 앞두고 공람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2026년 5월 8일부터 2026년도 6월 8일 한 달간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약 300억 규모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데요. 일반 분양수가 1946세대에서 1974세대로 늘어나고 임대 비율도 29에서 28로 또 이게 감소가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평균 한 2천만 원 분담금 절감 효과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근데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하향 사업성 개선을 시켜서 기존 용적률을 20% 추가로 상향한다면은 임대 비율을 25%대로 추가 감소가 가능하고, 일반 분양은 한 2040세대까지 증가되는,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 절감이 기대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일가 재개발이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정비구역 재공람이 시작이 되고 사업성까지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소식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현장 관점에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원효로일가 추진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핵심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재공람이 시작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추가로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재공람은 2026년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효로일가 재개발이 구역 지정 직전 단계까지 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사업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추진이 발표가 아니라 용산구청 재공람 공고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재공람 이후 큰 변수가 없다면 용산구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또 어떤 하자만 없다면 또 지역 구역 지정 고시를 이제 내립니다. 그럼 구청에서 이제 조합설 단계 들어가는데요. 자, 구역 지정 고시까지는 구청에서 어떤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이 떨어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구청 주관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단계까지는 빠른 순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효로 일가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적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원효로 일가는 이제 언젠가 될 지역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단계가 눈에 보이게 움직이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원효로 일가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제1의 베스트를 뽑는다면 한남도 타운이죠. 한남도 타운이 베스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후암동, 가롤동 그쪽에 이제 이 민족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그쪽에 두 번째로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원효로 일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효창공원 압력과 효창공원 압력이 6호선이죠. 또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1호선 남영용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 용산 업무지구와도 가깝죠. 그래서 서울 중심부 객관성이 매우 좋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용 재개발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용산은 국제 업무지구, 철도 지하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철도가 지하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면 이 원효로 일가 역세권은 그 민족 국립공원이죠. 108만 평입니다. 108만 평이 들어서는 그러한 직선거리가 한 500m밖에 안 되죠. 그러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위치에 되는 거죠. 또 한강변도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원효로 4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지간 개발 이슈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참 진입만 한다 그러면 참 한금화를 낳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가격만 보는 게 아니죠. 향후 서울 중심축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또 중요한 건 두 번째 소식이죠. 바로 사업성 개선이다. 초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약 300억 규모의 이제 사업성 개선 효과를 이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내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냐죠. 그렇죠.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추가 분담금이 높다. 그렇다면 그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바로 용적률 상향을 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내용을 보면 기부 체납 부지에 대해 토지 가격뿐 아니라 건축비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임대주택 일부를 줄이고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모 경제신문지 보니까 원효로 일가는 쓸모없는 땅을 기부 체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또 그런 기사를 보면서 또 여기에 계신 또 토지 등 소유자들은 아마 이가에 엷은 미소를 아마 지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일부를 줄이고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분양은 1946세대였는데 이번 조정으로 1974세대까지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임대 비율은 이제 29%에서 28% 수준 낮아졌죠. 이게 왜 중요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사업 수익성이 좋아지고 결국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입주권자 1인당 평균 약 2천만 원 정도 분담금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꼭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이 개념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중요한 건 사업 속도, 조합원 수, 일반 분양, 비율, 또 임대 비율, 추정 분담금, 그리고 사업성이죠. 같은 용상 재개발에도 사업성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은 결과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성 개선 이슈는 시장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용산구 내에서도 베스트 3 안에 드는 그런 곳이 원효로 일가 도시정면 재개발이라고 지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진위에서도 이제 또 추가 기능성도 언급했죠. 바로 용적률 20% 추가 상향이죠. 지금 아마 한 470%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최대 받으면은 준주거로 이제 이게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최고 500%까지인데 아마 480에서 90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일반 분양은 약 2040세대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또 늘어나면서 임대 비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추가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울시 정책 방향 자체가 도심 고밀 개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재개발도 똑같은 재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주택정비형 재개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개발도 도시정비법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은 도시정비로 하는 그러한 고밀 복합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죠. 돌다리도 두들고 가라고요. 재개발 투자는 무조건 분위기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이죠. 조합원 자격, 현금 청구상 가능성, 추정 분담금, 실제 권리가액 이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물건마다 조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효로 일가니까 좋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개별 물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경력이 많은 전문 중개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일가 재개발은 이제 기대감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업 속도와 사업성 개선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용산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시장 관심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만 많다면 솔직한 얘기가 이 큰 돈 들여서 들어가면 좋죠. 하지만 그런 돈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그만 그런 소액 투자로 또 지분이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입주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효로 일가 재개발, 용산 재개발, 또 서울 재개발 등 투자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재개발을 20년 동안 경험하고 온 오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